나중에 모르면 유튜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죠. 오늘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합성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합성까지는 못 가고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덧셈 정리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가 나오는데, 자, 삼각함수 정의에서 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수일에서 했다고. 근데 수일에서 할 때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대충 꼼수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미적분을 한다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원이 하나 있고 반지름이 R이고 원점이 중심이었어요. 요 파란 선을 동경이라 그러지.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많이 놨고 그의 좌표의 값을 X와 Y라고 한 겁니다. 반지름이 R이니까 이것도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에요. 이때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에 대한 X 좌표의 값의 비율입니다. 나는 이렇게 외워요. 지랄분의 코엑스. 이렇게 외워요. 지랄분의 코엑스. 코엑스. 코사인 낼 때는 X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코엑스 일산에 있는 거 알지? 일산에 코엑스 있다. 지랄분의 코엑스. 사인은 지랄분의 Y예요. 근데 요게 외워지면 이게 당연히 Y지, 그지? 당연히 Y예요. 근데 요것만을 또 외우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알면 당연히 요건 X인데 이건 Y셔츠라고 외우고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고. Y셔츠. 지랄분의 Y셔츠. 탄젠트는요, 니 스타크래프트란 말 들어봤지?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적어요. 스타크래프트. 분자는 사인이구나. 분모는 코사인이구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 코사인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x분의 y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좌표의 값들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좌표의 값들로. 근데 이걸 여기까지가 수일이고 수투란다. 미적분은 이 세컨드하고 코시컨드하고 코탄젠트를 배워야 돼요. 세컨드 이렇게 읽기도 하고 세컨드 이렇게 읽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적어도 코세컨드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어요. CSC 코세컨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역수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적으라고 많이 따라 적어야 돼요. 오늘 손이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걸 역수로 만들어야 돼요. 한 번 할 때 외웁시다. 여러 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역수로 만드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역수로 만든 걸 뭐라 그러냐면은 시컨트라고 그래요. 코시컨트 아닙니다. 시컨트 세타고요. 거꾸로 적어줍니다. x분의 y. 그래서 파랗게 적힌 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 이 뒤에 있는 값들이 나와요. 역수 관계랑 말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코시컨트 s가 되는 겁니다. 사인의 역수가요. R입니다. R.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Y분의 R이 되겠죠. 요게 정확하게 돼서야 역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코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이건 Y분의 X가 되는 거죠.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이러면 익숙할 거예요. 아마 수일할 때도 약간씩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분면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가 얼싸안코 또는 올시탄코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역수가 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이기 때문에 코시컨트의 양수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코탄젠트의 양수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코사인의 역수가 세컨드이기 때문에 세컨드도 여기서 나타난다고. 값이 학기에 지나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원점 5와 P점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낸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삼각함수의 각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라 치자. 그 다음 3이 여기 3이라 치자. 그래서 여기 지금 P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의 반지름이 돼가지고 이런 원이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경선이 되고 만나는 점 P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각 세타는 아무 말 없으면 반드시 양의 방향으로 재고 있는 걸 이거 세타라고 그럽니다. 이걸. 음의 방향 아니죠. 음의 방향은 여기서 X축에서 해야 되니까 기준선이 어디냐면 여기가 기준선이거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여기 이렇게 돼 있던 이 세타가 여기밖에 안 나왔던 버릇을 이렇게 들어야 돼. 이 만나는 점에서 무조건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뭐지?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3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요 길이가 5가라는 걸 금방 알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 보세요. 마치 이것이 세타인 거냐? 뭐가? 마치 이것이 세타인 마냥 구해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코시컨트를 구해보겠습니다.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죠. 지랄분의 Y셔츠. 자 그러면은 요 점 좌표가 지금 뭐지? 마이너스 4,3입니다요. 그런데 이 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이제 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요게 이제 마치 세타인 것처럼 해보면 되거든. 그럼 5분의 4가 나오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요렇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5분의 4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y분의 r이란 말이야. y가 뭐야? 여기서 3이지. r이 뭐지? 5지. 3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요 세타이기 때문에 그렇네.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시컨트 y는 y분의 r이에요. y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 3이거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지? 5거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2, 4분면이지 2, 4분면제는 여기는 플러스 값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사인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여기서 뭐라? 5분의 3 나오잖아. 그지? 5분의 3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컨드 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거는 R over X가 되죠. 여기가 5가 되고 X가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누구의 역수입니까? 코사인의 역수예요. 코사인은 4분의 5잖아. 그지? 코사인은 5분의 4잖아. 그래서 5분의 4를 적어야 되는데 역수니까 4분의 5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겠지? 근데 왜 마이너스는 듣느냐? 코사인은 요 2, 4분면에서는 뭐지?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역수를 하더라도 계속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코탄젠트 세타는 역시 y분의 x인데 이렇게 해도 구해도 되지만은 탄젠트 세타를 구해서 역수로 구해버리면 돼요. 세타가 여기니까 탄젠트는 4분의 3이거든. 4분의 3을 구해가지고 역수로 구해보면 3분의 4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런데 탄젠트는 여기서 뭐지? 2, 4분면에서는 뭐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아니면 y분의 x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요게 y가 뭐지? 3이고 x가 뭐지? 마이너스 4라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를 마치 세타인 것처럼 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서 역수를 구해주고, 여기가 세타인 것처럼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가지고 역수를 구해주고, 오케이? 부호는 요거를 봐가지고 움직여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식에 의지해서 정의에 의해서 바로바로 답을 낼 수가 있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여기를 했습니다.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고 코사인의 역수가 세컨드고 탄젠트의 역수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제곱 관계요. 공식을 적어야 되는데 수일에서 배웠던 공식,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 제곱 관계 첫 번째 사인의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거 하면 1이죠. 요거는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되고 어디 사용되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사용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미적분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추가가 되는 거 있고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모두 3개가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양변 코사인 세타로 나눌 겁니다. 양변을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어로지 을이 아니라 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거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나오고요. 이거는 1로 돼버리고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세컨드 세타의 제곱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탄젠트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1차 함수나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구했을 때 기울기랑 관련된 게 탄젠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나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단일 색상 하면서 이렇게 외운다고. 단일색.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사인 세타로 나눠봅니다. 양변.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사인 세타 제곱이 1로 변할 거고요. 이거는 탄젠트가 아니라 코탄젠트 세타의 제곱으로 변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1을 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코시컨트로 변할 겁니다. 제곱으로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1은 여기 오고요. 이렇게 생각한다. 1은 여기 오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어지며 세컨드는 코시컨트로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면 2번만 외우면 3번을 그저 먹을 수도 있는데 3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탄젠트 나오는데. 그 다음에 상제관계. 제가 뭐죠?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상제관계는 탄젠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기울기란 이야기예요. 기울기. 높이에 따른. 스타크래프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 스타크래프트를 쓰면서 이렇게 적을 건가요? 이렇게 적을 건가요? 아니, 이게 헷갈리면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하면은 누가 분자인지 누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다고. 요게 수일이고 수투에서는 뭐겠니? 코탄젠트 세타겠지 뭐. 코탄젠트 세타는 요거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간다고. 외우셔야 된다고. 외우면 뭐하냐고. 학생들이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파고드는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강사들마다 막 개발하고 그래요. 보세요. 자, 삼각함수의 성질로 들어가는데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텐지, 주기공식이 어떤지,
이런 걸 올 다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합니다. 자, 주어진 식의 각을 반드시 요걸로 고칩니다. 90도 곱하기 자연수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또는 2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로 라디안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니까 자연수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 꼴로 무조건 바꿉니다. 파이로 나와 있으면요 이걸로 바꾸고요. 180도로 나와 있으면 이걸로 바꿔서 n을 결정해야 됩니다. 꼴로 변경합니다. 이때 이 세타는요 요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를 합니다. 언제 간주하냐? 동경 위치를 파악할 때 어느 삽입면에 있는지 파악할 때 예각으로 간주해서만 판단합니다. 이게 정리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호를 판정하러 갑니다. 두 번째가 부호 판정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예요. 그러면은 이 동경 위치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호 판정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원함수 원래 함수 가지고 부호를 판정하는 겁니다. 얼싸 앙코 요거 가지고 부호를 판정한다는 거예요. 부호가 판정이 됐으면 이제 뭘 결정하느냐 하면은 이 뭐라 그래 상을 상 모양상이 돼 모양 이게 어떤 함수냐 함수 종류를 결정한다고. 모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함수 종류를 결정한다고.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90도 아니면 2분의 파이로 돼 있어야 돼요. 통일을 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파이가 되면은 요게 2분의 n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n이 자연수인데 n이 짝수다 이거지. 짝수면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n이 홀수면은 어떻게 한다고? 사인은 뭘로 바꾸고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뭘로 바꾸고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를 뭘로 바꾸고 코탄젠트로 바꿉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탄젠트 역소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일이에요.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더 나가는 거죠. 만일 n이 홀수면 코시컨트면 시컨트로 바꾸고요. 시컨트면 코시컨트로 바꾸고요. 코탄젠트면 탄젠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전번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자 문제풀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 적었으면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풀어줄 텐데 어디가 더 좋을지는 자기가 판단하고 강제로 나는 두 번째 풀이법을 강제할 겁니다. 근데 나는 첫 번째 풀이법이 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답만 맞추면 되니까. 단 빨리 푸세요. 자 세타 각이 90도부터 180도 사이다. 제2사분면이라고 줬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줬고요. 여기 미서 프린터로 나왔네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고치세요. 아저씨 요 4분의 1 아닙니다. 4분의 3으로 고치세요. 자, 1대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풀었나? 원래는 어때? 탄젠트가 나오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미적분에 따라서 새롭게 배웠던 탄젠트 세타의 제곱 탄일색 플러스 1이죠. 이퀄 세컨드 세타의 제곱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여기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놓고요.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해 보면 4, 4, 16분의 3, 3은 9 나오거든요.
이거 4분의 3. 아저씨, 자면 안 되는데. 이 뭐야, 코웨에서 돈이 빠져나가네. 이게 16분의 9가 나오면 이게 골치 아픈데. 이거 또 미스프린트다. 그러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거 16분의 9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3분의 4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16분의 9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요것만 고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1. 요거 먼저 계산해 볼 거예요. 3, 3은 9가 나오고, 그래 9분의 16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니까 9분의 9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9분의 25가 나옵니다. 9분의 25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코세컨드란다. 시컨드 제곱이죠. 시컨드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각이 제2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동경이 이렇게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 시컨드는 누구의 역수지? 코사인의 역수잖아. 코사인의 역수거든. 얼싸니까 코사인은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 저기 보면은 사인 세타도 구하고, 코사인 세타도 구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 세컨드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은 5, 25에 5가 이렇게 나오고, 3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얘란 것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이제 검은으로 가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근데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라 그랬지. 그리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 그랬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구해진단 말이야.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15분의 12가 나오고, 이게 5분의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가 나와서 5분의 4라는 것을 알게 됐단 이야기야. 됐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웠다면 아마 이렇게 두 번째 방법대로 풀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면은, 일단은 여기가 주어진 범위가 2분의 파이, 세타가 파이, 요 범위니까 따라서 제2사분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보면은 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것 때문에 제2사분면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일단 그대로 놔도, 그러면은 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을 플라팅을 해봐야 돼. 이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요거는 x분의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해당되는 게 3이고 y 좌표에 해당되는 게 4야. 그러면은 그게 2사분면에서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동경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된 거지. x 값이 3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3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 내가 무조건 이 x축으로 수직의 발을 내리라 그랬지. 그러면 요 길이가 4가 된다는 거야. 그럼 아무 말 없어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5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마치 요게 세타인 것처럼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 놓고 이제 사인을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는 그림을 보니까 바로 5분의 4가 나오는데, 제2사분면은 얼사,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야.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2사분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내 이야기 들었냐 안 들었냐? 세타가 여기지만 마치 세타가 여기인 것처럼 해서 그냥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사인 세타 구해버리면 되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바로 코사인 세타를 구해버리면 되지. 굳이 막 이렇게 어려운 공식을 넣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단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 실수 유발도 시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야.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것대로 하는데 선생님은 이거 더 낫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앞으로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방법대로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미스프린트 이거지. 이거 마이너스 3분의 4가 맞을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괄호 2번에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는 8이다. 그럼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 조건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딱 복잡하다. 이거 정리 안 하면 문제 못 푼다. 이건 정리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거는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막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통분을 하면요, 요 세컨드하고 탄젠트, 세컨드, 탄젠트, 이게 합차 공식이니까 이거 통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컨드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랑 곱하기 될 건데, 그러면 코시컨트 세타하고 세컨드 세타가 세타로 이제 곱해져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코시컨트하고 탄젠트하고 곱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역시 코시컨트하고 세컨드하고 곱해져서 나올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코시컨드하고 탄젠트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기만 되거든요. 그래서 2에 그 다음에 코시컨드 세타 곱하기 세컨드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봐,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이 탄젠트가 보였으니까 이 미적분에 들어와서 최초로 배운 탄젠트 공식이 뭐 있니? 단일색이 있었지.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이런 세컨드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 그잖아. 요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세크 제곱 되기 탄젠트 요쪽으로 넘기면 요 새끼 1이네 이거. 분모가 1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자고. 이퀄 2 곱하기 코시컨트입니다.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세컨드 세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 곱하기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이게 사용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두자고. 상수야. 만일 이게 사용된다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콘 세타 분의 2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게 사용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어디서 내는가? 여기서 내리는 겁니다. 탄젠트는 상제관계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고, 플러스 코탄젠트는 그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혀질 겁니다. 통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자 이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자는 1로 갑니다. 살짝 눈에 보는 거예요. 요 새끼 1이네.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요 새끼가 이러는 게 아니라 사인 세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나 이게 이 자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여기 8이 있네. 8이 요게 1이 돼 있는데 이게 8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요게 그러면은 요게 8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나와버리네요. 2816이로. 여기 답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는 1번이 풀이 방법을 잘 보셔야 돼. 1번 풀이 방법을.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자, 각을 이렇게 줬습니다. 세타 각을 이렇게 줬는데요. 여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예요. 3, 4분면이란 이야기지. 코탄젠트의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 정석대로 보면 골치 아프니까 선생님 풀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있고 Y축이 있습니다. 3, 4분면의 각이니까 대충 여기를 걷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를 재어 나갔던 거예요. 코탄젠트의 세타가. 아저씨 여기 봐. 자, 그러면은 P점이 여기 정도 있을 거예요. P점이 여기 있는데 좌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어디로? X축으로 수직에 발을 내리시라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마치 세타인 것처럼 문제를 풀어버려요.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탄젠트는 12분의 5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의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역시 탄젠트의 값도 플러스인 거예요. 자, 탄젠트 어떻게 하냐? 탄젠트 세타라 그러면은 세타에서 시작해서 90도를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12분의 5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1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를 바로 구해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세타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90도로 가는 거예요. 1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사 탄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복잡한 공식 사용 안 해도 돼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곧바로 나와요.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 보겠습니다. 마치 요게 세타인 것처럼 해서 코사인 세타는 코를 끼고 돌아야 돼요.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코를 끼고 90도로 가야 되거든요. 13분의 10이에요. 13분의 12를 적어요. 그런데 제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그림 그려서 두 줄로 끝내버린다고. 공식 안 적고. 아시? 아, 이 학생 진짜. 그거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보세요. 저기 대표 문제 50. 대표 문제 50.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좀 귀찮지만 다음 적어 보겠습니다. 괄호 1번부터 코탄젠트 90도 빼기 세타 곱하기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괄호 열고 180도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탄젠트 90도 빼기 세타를 간단히 하랴. 공식 사용해야 돼요. 골치 아프 죽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코탄젠트인데 지랄이든 뭐든 놔두고 요거를 어떤 형태로 붙인다고?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형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90도 곱하기 1이잖아요. 여기 n이 1이에요. 그래서 이거 홀수예요. 홀수면 모양이 뭘로 변합니까? 탄젠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가 90도가 여기지. 여기서 세타가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니까 세타가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니까 빼기 세타니까 1, 4분면이니까 언제나 플러스예요. 부호는 플러스예요. 근데 항상 부호부터 먼저 결정을 해놓고 모양을 결정해야 돼요. 부호는 일단 플러스라고. 원래 함수 가지고 한다고. 원래 함수 가지고. 자, 이 원래 함수가 플러스라서 얘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도.
그런데 n이 홀수라서 1이 되는 겁니다. 홀수라서 탄젠트가 되는 거라고. 그래 놓고 이게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그대로 뽑아갑니다. 곱하기. 자, 이것도 n이 1이죠. 홀수입니다. 그리고 90도면은 이렇게 4분면이 90도는 이게 세타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2, 4분면이죠. 원래 함수가 사인 함수인데 그게 2, 4분인데 얼사 플러스 값이라서 항상 플러스예요. 여기 어떤 게 나오든. 근데 홀수라서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한 줄에 끝내야 돼요. 공식 사용하지 말고. 자, 180도면은 머릿속에 이제 여기에 180도고 세타가 되니까 2, 4분면이에요. 동경이 2, 4분면에서 사인만 플러스인데 코사인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괄호 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부호가 결정됐으니 이제 n이 얼마지? 2죠. 짝수예요. 그래서 코사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바로 가지고 나오세요. 곱하기. 자, 4분면 결정하겠습니다. 부호를 결정해야 되니까. 90도가 여기가 빼기 여기입니다. 1, 4분면이죠. 플러스 기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n이 1입니다. 그래서 홀수기 때문에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바뀌고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요건 탄젠트인데 여기 코사인이 곱해지니까 사인만 나오죠. 세타.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플러스. 얘랑 이거 코탄젠트는요. 사인에 대한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바뀐 상태에서 사인 세타고 코사인은 제곱으로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지. 사인 세타로 통분을 해주면 여긴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인 세타 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거는 코시컨트 세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공식 사용 안 하고 선생님이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익숙하면은 이 줄이 바로 적혀지게 되거든요.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건 좀 독특한 겁니다. 이건 2번은 원칙적 방법은 같은데 요거하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사인 70도가 있고요. 탄젠트 100도가 있고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인수분해 이런 거 공부할 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는 거 이런 게 있었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 전개된 식에서 마치 인수분해하는 느낌. 안에 있는 각도만 다 뽑아가고 있습니다. 70, 100, 160, 190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90에다가 마이너스 20을 해주면 되겠죠. 요 90. 90은 들어가야 우리가 뭐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얘도 90이 들어가면은 플러스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게 요령인데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20이든 플러스 20이든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둘 중에 하나가. 얘도 마이너스 10이든 플러스 10이든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0을 맞추기 위해서는 180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0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10을 맞추기 위해서 역시 180 플러스 10 하면은 요렇게 두 개 쌍을 지어주고 요렇게 두 개 쌍을 지어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삭제가 일어날 듯 하고 그러거든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사인은 여기 n이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n이 1이 나오기 때문에 홀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70도는 90도보다 작으니까 플러스 값이고요. 요것도 지금 여기 보면 n이 요거 보면은 100도라고 하는 거 n이 이게 홀수로 나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90도에서 10도 들어가면 제2 4분면인데 탄젠트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160도는 180도보다 작은 2, 4분면이고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마이너스고요. 요거는 지금 n이 2죠. n이. 그래서 이건 짝수가 나오는 거예요. 안 바꿔줘도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탄젠트하고 부호가 같으니까 190이니까 180을 넘어가거든요. 을사탄. 이거 플러스예요. 그런데 여기 180이니까 n이 2거든요. 그래서 짝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고쳐지네요. 홀수니까 바꿔라. 코사인으로. 부호는 70이고 각은 20도다. 마이너스. 자, 홀수니까 바꿔야 됩니다. 코탄젠트로요. 각은 10도입니다요. 그 다음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짝수니까 그대로 가져옵니다. 각은 2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고요. 짝수니까 그대로 가져옵니다. 각은 10도입니다. 실제로 지워지네요. 그래서 이건 제로입니다. 눌러야지. 이 사인 18분의 5파이가 어느 정도 크기의 각인지, 즉 몇 사분면의 각인지 좀 알아야만 돼. 여튼 이걸 A라고 했을 때 9분의 2파이를 A로 나타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거 계산하러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보면은 이 18분의 5파이라고 하는 게 2분의 파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18분의 9파인데 고쳐보면은 이거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8분의 5파이라고 하는 것이 동경이 2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하는 게 한 요 정도 동경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만나는 점을 여기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동경 OP, 여기가 P점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그랬잖아. 반드시 만나는 점에서 X축 방향은 무조건 수선에 발을 내려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요 각이 뭐가 되느냐면은 15분의 8파이라는 각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A가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P점 좌표가 X 좌표가 뭔지를 모르는데 Y 값이 지금 A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야, 이게. 좌표가. 그렇잖아, 이게.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Y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반지름이 뭔지 모른다고 지금. 반지름은 R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우리가 구하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이 Y 좌표의 Y 값이 A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봐라고. 요 값이 지금 A가 된다는 이야기는 반지름의 이 반지름과 그 좌표 값이 지금 A가 된다는 것은 요거를 1로 놔두고 Y 값이 A면은 딱 A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반지름 R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이걸 종합해서 보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각이 지금 15분의 8파이야.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반지름 1이니까. 반지름 1이 되고 요 높이가 A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가 나온다고. 자, 루트가 돼야겠지. 1을 제곱해도 1이고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요거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알아냈으면 사인 9분의 2파이를 한번 나타내 보자고. 자, 사인 9분의 2파이. 이거는 분모가 여기 18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걸로 18로 한 고쳐 보자고. 사인 18분의 4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들어가는 거라고. 요거를 사인을 이렇게 해 놓는데 요거를 2분의 파이 90도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18분의 4가 되기 위해서는 빼기 18분의 5파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n, 자연수 n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홀수거든.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뭐부터 결정을 해놔라 그러대. 부호부터 결정을 해놔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1사분면이라는 게 불명하니까, 잘 들으세요. 1사분면이라는 게 불명하니까 사인이 플러스 값이 나타나게 해서 이거 분명히 플러스 값이 나와줘야 돼. 근데 n이 홀수기 때문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이게 18분의 5파이로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코사인 18분의 5파이, 여기가 18분의 5파이라고 하는 각입니다. 코사인은 1분의 요거거든요. 1분에는 안 적어줘도 되고, 그래서 1-a 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바로 답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공식을 배웠지만은 그렇게 힘든 공식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탄젠트가 나오는 거는 잘 해두셔야 됩니다. 괄호 2번. 탄젠트 9분의 2파이는 a다 이거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요. 9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는 9분의 2파이. 이게 제1사분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제1사분면. 그거로 돼가지고 이게 9분의 2파이. 아, 1사분면이구나. 그러면 일단 끝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코탄젠트 18분의 5파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라고? 90도가 들어있는 거 또는 2분의 파이가 들어있는 거. 그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2분의 파이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가지고 18분의 5파이가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분의 4파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적어보면 코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분의 2파이 이렇게 적어두면 되고, 그래 놓고 1사분면에 코탄젠트를 풀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n이 홀수지 1이니까 홀수로 나오니까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탄젠트로 바꿔주게 되고, 요 9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6하로 없어도 되지. 9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답이에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탄젠트 9분의 2파이는 a라고 그랬죠. 곧바로 a로 적어버리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원래 이거 이렇게 많이 비워진 거는 공식으로 막 풀고 그런 건데, 아휴,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탄젠트 9분의 2파이가 a일 때 앞에 거하고 같네. 사인 18분의 5파이를 a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조금 전에 9분의 2파이는 제1사분면의 동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이고 x축이면 동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각이 바로 얼마가 된다? 9분의 2파이가 이렇게 된다. 그 값이 a다. 그런데 탄젠트 9분의 2파이. 이게 지금 a라는 이야기야. a라고 하는 건 1분의 a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아이고, 야, 이 사람아. 요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학생들한테는 a라고 하는 게 1분의 a라고 볼 수 있다고. 탄젠트라고 하는 게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잖니. 그래서 x 좌표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점을 p점이라고 하면 수직에 발을 내렸을 때 항상 수직에 발 내려라 그랬죠. x축 방향으로. 요 길이가 1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요 길이가 a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아하.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구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다고. 사인 18분의 5파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거라고? 2분의 파이, 90도가 들어간 걸로 표현하고 2분의 파이.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적당한 걸 넣어가지고 무조건 15분의 5파이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분의 4파인 거야 이게. 그래야 여기 5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사인이 1, 4분면에서는 플러스 값이야.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와줘야 돼. 그런데 n이 홀수거든.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 놓고 여기 18분의 4파이가 나오는데 이게 약분이 되잖아. 18분의 4파이는 약분이 되거든. 9분의 2파이로. 따라서 이거 9분의 2파이로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 탄젠트 9분의 2파이는 A라 그랬지만 코사인 9분의 2파이는 우리가 여기서 요거 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거야. 코사인이니까 이것분의 이걸로 갈 거 아니가.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1에 1로 들어간다고.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1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여기 답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들어왔습니다. 삼각함수 매개 변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일에 나왔었죠. 자, 이 매개 변수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P점이라고 하는 것이 P점이라는 것이 뭘 뜻하느냐면은 원과 동경, 여기서는 OP죠. 동경 OP가 만나는 점이야. 이 점의 좌표를 여기서 XY라고 했단 말이야. X, Y. 자, 이때 이 좌표 X와 이 좌표 Y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것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하면서 뭐라고 표현될까요? 여기 Y는 하면서 여기 또 뭐라고 표현될 거고 요렇게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라 그런 거야.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을 것 같아도 저 뒤쪽에 하면 저기 미분하고 할 때 사용된다고. 이게 최대 최소값 구할 때도 사용되고 뭐 그지? 방정식 세울 때도 부정식 풀 때도 사용되니까 한번 봐봐라고. 이게 지금 요때도 약간 필요하긴 하지만 자, 여기서 보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 코사인 세타는 여기 R분의 X로 간다고. R분의 X가 되고 7R분의 코X라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한번 따져보면은 Y셔츠라 그랬다고. 7R분의 Y셔츠.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선생님 매개 분수 별거 아니네요. 그렇지. 그냥 등식을 이용한 거야. Y는 R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다. 따라서 이 좌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콤마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매개 변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잘 적었죠? 이 손으로 직접 적어야 이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래프 원 있죠? 이 원은요, 그냥 원이 아닙니다. 단위원입니다.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에요. 자, 여기서 동경이 이런 동경 OB가 있고요. OA가 있습니다. 동경 OC도 있고요. 동경 OD도 있어요. 뭐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동경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C점하고 D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가 알파 베타니까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알파로 나왔고 여기는 베타로 나왔죠. 요거 가지고 갈게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고요.
여기 색깔을 넣어야 안 헷갈리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 각이고요. 초록을 넣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각이에요. 베타 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경 OB의 세타는요, 요 파랗게 베타로 보고요. 동경 OA의 베타는요, 동경 OA의 세타는 요 알파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너무 복잡하면 다 줄이자고. 줄이는 게 나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런 동경이 하나 있을게요. 만나는 점을 B라고 할게요. 여기 너무 복잡해서 더 줄입니다. 요렇게 지나갈게요. 90도처럼 보이면 또 그렇으니까 90도처럼 안 보이게 하자. 요렇게 갔습니다. 요 점을 A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 각도, 요걸 베타라고 그럴게요. 이 A점 좌표를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이 A점 좌표를 매개 변수 개념을 도입하면은 여기 보세요. 매개 변수 여기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그지? 근데 R이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1이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점 좌표가 A점 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알파로 들어온다고. 이게 콤마 사인 알파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매개 변수로 A의 좌표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B점 좌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 놓고 요점 A점과 B점의 거리를 구해보자고. 두 점 사이 거리. 자, 그러기 난 뒤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고. 뭐 다른 사람은 뭐 졸라 많다던데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해보자고. 길이 아닙니다. 거리입니다. 요거를 두 점 사이 거리. 이건 수학하에서 봤지. 두 점 사이 거리. A, B의 제곱을 구해보자고. 자, 이거는 여기서 요걸 빼든 여기서 요걸 빼든 빼주면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알파 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 빼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이거를 완전 제곱을 해주고요. 지금 제곱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기 때문에 루트는 없어진 겁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코사인 알파 제곱이 나올 거고요. 코사인 알파 제곱이 나올 거 여기 사인 알파 제곱이 나와서 더해질 겁니다. 그럼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코사인 베타 제곱이 나올 거고 이건 사인 베타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해질 거 아니야. 또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2가 나올 거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2가 나올 거라서 묶어낼게요. 2로. 그러니까 괄호 열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라는 걸 알고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알면 끼인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끼인각 그러면은 코사인 제2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준 거죠. 요게 지금 끼인각이에요. 그리고 요 길이가 1이고요. 왜? 단위원이니까 요 길이가 1이거든. 양쪽 변각 끼인각을 하면 코사인 제2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코사인 제2 법칙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알고자 하는 이거를 제곱으로 두고 이퀄로 해줘야죠. A와 B의 제곱은 나머지 얘랑 5A 제곱 더하기 5B 제곱에 빼기 2 얘랑 그냥 제곱 안 한 거죠. 5A 곱하기 5B 괄호 열어주죠. 괄호 열어주는 코사인부터 문제 해야지.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낀각이죠. 낀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요. 그런데 이퀄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죠. 마이너스 5의 길이가 1이고 5b 길이가 1이에요.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2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괄호 열고 괄호 열고 한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하나 코사인 제2법칙으로 구하나 답은 같아야 돼요. 그럼 2 같고 마이너스 같으니까 이거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그러니까 삼각함수 드셈 정리의 첫 번째 공식이 나온 겁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요거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게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하고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고요.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코사인이 나오면은 이퀄 다음에 반드시 코사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코코사사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원래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사인 알파가 여기 끼어 들어가고 사인 베타가 여기 끼어 들어가잖아요. 사인 베타가. 근데 사인 베타 사인 함수는 기함수거든. 여기 보세요. 제발 좀 여기 보세요. 이 마이너스 베타를 끼고 있는 이 사인 베타가 문제라고. 원래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면 사인 괄호 열고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고 요 중간에 있는 게 같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이게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돼서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기본적인 식을 유도해서는 나머지 유도를 해보자. 아니, 유도 안 해줄 거고요. 시간만 가고 유도해줘봤자 너 지금 졸아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 적어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외우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야 돼.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예요. 원래 기함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알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가 나오면은 코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여기가 플러스고요. 누가 먼저 나오는지 알면 코코사사 외워두면 됩니다. 이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면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예요. 자, 코가 나오면은 반드시 코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플러스면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함수가 기함수라서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3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제 세 번째 공식이 사인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유도하려면 해둘 수 있는데 해봤자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이 나오면요 역시 사인이 먼저 나옵니다. 코사인이 나오면 코사인이 먼저 나오고요. 사인이 나오면 사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인 알파가 적혀지면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적혀지고요. 부호는 이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먼저 적혀지고 알파 사인이 나중에 적혀지고 베타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나오면 사인이 먼저 나오는데 사코 코사예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코 코사입니다. 플러스 기호예요.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 코사인 알파가 먼저 나오고 사인 베타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이렇게요. 탄젠트 보겠습니다. 탄젠트. 이 마지막 공식입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셈 정리를 배웠다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이면 코사인이 먼저 나오거든요. 코코가 됩니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됩니다. 사인의 덧셈 법 정리를 배웠으니까 사인이 나오면 사인이 먼저 나오는데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대칭 구조라고 그랬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모 분자에 코사인 알파하고요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이렇게 나눕니다. 글자가 이상해요. 분모 분자에 코사인 알파와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나눈다고. 자,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들어오면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게 사인 알파가 남고 코사인 알파가 남습니다. 플러스 여기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이걸로 나눕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가 나눠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남습니다. 오버 요거 이퀄인데 요거 이퀄이에요. 요거 이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눴으니까 이건 1이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요. 코사인 알파가 나눠졌으니까 스타크래프트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코사인 베타로 나왔으니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역시 얘가 뭐가 되지? 이제 외워야 될 거 나오네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위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와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덧셈 정리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덧셈 정리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머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외우라.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고 1 마이너스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둘 다 더해주는 게 분자고요. 둘 곱해주는 게 분모입니다. 그러니 이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수 잡고 탄젠트 알파에다가 플러스 탄젠트 베타를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될 텐데요. 이거는요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는요.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코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사람아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서 역수만 쳐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기를 풀어보면서 이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게 덧셈 정리라는 걸 왜 배웠냐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75도 이거 우리 몰라요. 이거 사인 75도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면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칭구조 확인해서 길이 재고 주기 재고 진폭 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2라도 있으면 이 75 사인 75도 모르지만은 당장은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전까지는 탄젠트 75도 코탄젠트 75도 코시컨트 75도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두 개의 숫자로 분리를 해 놓으면은 이 두 개의 숫자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중간에 분리를 해 놓으면 덧셈 정리에 의해서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 두 개가 특수각이면 그냥 계산이 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는 30도, 45도, 60도, 90도, 빵도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만 나오게끔 잘 해두는 거야. 이게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요 세 개거든. 요 세 개. 자 그러면은 70 여기도 7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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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도니까 75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특수각으로 45도 더하기 30도로 생각해 보자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인 75도로 보자고. 사인 75도는 사인 45도 더하기 30도로 볼 수 있는 거야. 고개 들고. 그래서 사인의 덧셈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이면 사인이 곧바로 나온다 그랬지. 사인 45도 싹코가 돼서 코사인입니다. 곱하기 해가지고 곱하기 코사인 30도. 근데 여기 사인은 여기가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로 들어가거든. 대칭구조기 때문에 코사인 45도가 나오고 곱하기 사인 30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곧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특수각이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지? 더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고 사인 30도 2분의 1이라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앞에 거 두 개는 4분의 루트 6이고 뒤에 거는 4분의 루트 2거든. 계산하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여기니까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돼야 나중에 응용 문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이거 사인 75도를 이렇게 할 거예요. 사인 90도 빼기 15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n이 1이고요. 이거 홀수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제1사분면의 사인은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서 홀수니까 반드시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1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15도는요. 요걸 요렇게 풀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코사인 1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는 것도 살짝 알아둬도 참 무방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계산이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15도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75도죠. 15도가 아니라. 자, 이거는 탄젠트 특수각 45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탄젠트의 드셈 법칙. 여기가 플러스라서 여기 플러스. 자, 탄젠트 45도 더하기 탄젠트 30도 1 마이너스 탄젠트 45도 곱하기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1 요거 값이 1이에요.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루트 3 계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3 루트 3 오버 1 마이너스 3 루트 3입니다. 번분수니까 모든 항에다가 분모를 없어주기 위해서 3을 곱합니다. 3 플러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자, 분모 유리화하게 하겠습니다. 3, 3은 9 빼기 3이니까 6이고요. 여기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되죠. 9 플러스 3 플러스 6 루트 3입니다. 12가 나오죠. 6으로 약분이 되네요. 2 플러스 루트 3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답이에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 구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코탄젠트 75예요. 조금 전에 탄젠트 75가 코탄젠트 75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가로 필요가 없지 이거. 75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뭘 가지고 역수로 고쳐준다? 탄젠트 75도를 구해가지고 역수로 고쳐준다. 탄젠트 75도는 조금 전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은 2는 4 빼기 3이니까 1이 나오고 분모는 1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거는 2 플러스 루트 3으로 변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75도입니다. 코시컨트 75도는 사인의 역수잖아요. 사인을 구해놨어요. 여기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거 풀면 되는 거죠. 양변에 4를 곱하면 아래위로 4를 곱하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여기 4가 들어와 있습니다. 분모 유리화를 하면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다가 요걸 곱하면 4에다가 괄호를 꼴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켤레수로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만 남죠. 아니네. 2가 아니네. 이거 4네. 약분이 돼버리지. 그래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계산하면서 실수하는 거 잡아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 계속 연습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코사인 140도, 코사인 50도, 그 다음에 사인 140도, 사인 50도입니다. 이거 뭐니? 코코사사 공식 거꾸로 가는 거래. 그러면 코사인이 먼저 나왔으니까 코사인의 더셈 법칙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네. 140, 140이 앞에 있고
뒤가 50이 있구나. 코사인 90도네. 코사인 90도는 제로잖아. 그래서 제로입니다. 아하, 이걸 보니까 얘도 지금 거꾸로 가자는 이야기죠. 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탄젠트 열어주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70하고 10이니까 70을 적고 10을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이퀄 10입니다. 10. 그러니까 탄젠트 60도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여기 답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풀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가 붙어 있지만 요거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8이 붙어 있지만 요거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이게 붙어 있지만 계소가 붙어 있지만 요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12분의 1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수각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도로 고치겠습니다. 라디안을. 그러면은 12분의 1인데 파이가 파이는 항상 180도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165도가 나옵니다. 이거 165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165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90도 가지고 해도 되고요. 90도 가지고 하면 왜 안 나와? 90도 가지고 하면은 곱하기 두 번 하면 180인데 거기서 빼기 15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짝수라서 짝수가 되고요. 안 바뀌어도 되고 부호는 자 90도 두 번 돌았으니까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그래서 15도를 빼줬으니까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은 사인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인 15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사인 15도 그렇게 보고 있지 말고 사인 15도는 요게 이제 드셈 정리를 이용하려면은 60 빼기 4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 특수각을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인 드셈 정리를 이용하면 사인 6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 사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코사인 60도 곱하기 사인 45도 사인 60도 2분의 1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1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2분의 1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1 루트 2. 자, 분모는 모두 4가 될 것 같습니다. 루트 6 빼기 루트 2. 코사인 15도는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사인 15도는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15도가 많이 나온 거라서 외워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4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랑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아하. 여기 그냥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12분의 23파이니까 여기다 180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거는 285도가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285도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탄젠트 180도 더하기 105도로 생각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90도를 무조건 고쳐서 생각한다 그랬잖아. 90도 곱하기 몇 번 도는 거야? 3번 돌아주고 플러스 15도면은 사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야. 3번 돌았으니까 홀수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았어. 근데 이렇게 가면은 뭐지? 세 4, 4분면이야. 얼사탕코니까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네. 그리고 홀수니까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어야 돼. 따라서 이거 코탄젠트 15도로 나오는 거야. 코탄젠트 15도는 어떻게 바꾸는 거 봐봐. 마이너스 코탄젠트 15도 마이너스 탄젠트 15도로 바뀌어지는 거야. 분의 1. 따라서 탄젠트 15도 요거를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따로 계산해 보면 탄젠트 45도에
15도가 나오면 우리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 할 수가 있단 말이야. 15도 60도에서 45도를 빼도 되지만 45도에서 30도를 빼도 15도로 나온다고. 여기서 60도에서 45도를 했지만 여기 45도 35 이렇게 해도 돼. 60도 빼기 45도 해도 돼 이거. 그러면 탄젠트에 대한 더셈 법칙에 의해서 탄젠트 45도가 여기 적혀. 탄젠트 45도 얼마야? 1이야. 여기가 빼기니까 빼리고. 탄젠트 30도는 얼마야?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45도 1이야. 곱하기 탄젠트 뭐 얼마지? 30도니까 또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에 뭘 곱해? 3을 곱해. 3 마이너스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 분모 유리화를 해. 분모 유리화를 해보니까 여기는 9 빼기 3이 돼서 6이 나오는데 여기 또 6이 나와서 약분이 돼가지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 그것을 역수를 채워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의 역수를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분모 1이 되지. 분모 유리를 하면 2 플러스 괄호 열고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괄호 닫고. 요거야. 그것이 얘고 얘가 얘거든. 그래서 여기 8에다가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괄호 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그런데 왜 탄젠트로 했지? 코사인인데? 여기서 왜 이래 버렸지? 요게 12분의 19지. 여기를 12분의 19로 고치세요. 그러면 탄젠트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여기 8 놔두고 여기 3 루트 2 곱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탄젠트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280이라고 해요. 탄젠트 여기 이야기고. 요거는 코사인 이야기예요. 자, 8 놔두고 코사인 12분의 23파이 가져와야 됩니다. 요거 파이 대신에 뭘 곱하기 요 코사인 없애버리고 파이 대신에 뭘 곱하니 180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적어 왔는데 여기 345도가 나온다고. 이 345도는 어떻게 고쳐지냐면 360도에다가 15도를 빼주면 돼요. 요거 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90도를 몇 번 도는 거냐면 4번 돌아야 돼요. 그래야 360도가 되지. 마이너스 15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짝수기고 요거는 제4 사분면에서 한 번 두 번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제4 사분면이야. 을사탕토기 때문에 코사인은 플러스 각이 나오고 얘는 플러스야. 그래서 계속 플러스로 나오는데 짝수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이 나오는 거야. 이퀄 아니라 그대로 코사인이 나와서 15도로 가는 거야.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코사인 15도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앞에서 나온 걸 확인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약분이 될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초록약으로 들어가야지. 괄호 열고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괄호 닫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더하기니까 여기 더하기로 고쳐지고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면 정리만 하겠습니다. 정리. 그러면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가 남았으니까 2 루트 6 플러스 2 루트 2. 자, 요거가 3 루트 2가 2랑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6 루트 2가 나오고요. 3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3 루트 6으로 나옵니다.
요거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루트 6 있고 루트 6 있고 루트 6 있습니다. 1, 3이라서 이거 다 없어지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요 두 개 하면 그냥 루트 2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 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덧셈 정리 외워보셔야만 되고 탄젠트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이거 다 할 줄 알았지만 여기 안 나오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이용되거든요. 요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고